아내와 3살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단 5일 만에 여대생과 약혼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이름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시대를 대표하던 가수. 매년 가을이면 그의 노래가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이른바 국민 가수였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추억과 감성을 노래하던 그가 무대 밖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는 8년 동안 한 여인과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왔다. 법적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함께한 시간과 일상은 분명 가족이었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있었고 3살 배기 딸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며 잠이 들곤 했다. 그는 늘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때가 되면 정식으로 결혼하자.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사랑을 믿었고 미래를 믿었고 언젠가는 당당히 그의 아내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1985년 2월 22일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미국으로 떠난다고 말했다. 일 때문이라고.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다. 큰 바통도 없었고 이별의 예고도 없었다. 그녀는 그를 공항까지 배웅했다. 몇 주 후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출국한 지 단 5일 후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현지에서 한 여대생과 약혼식을 올렸다는 것이다. 단 5일. 8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3살 딸을 둔 남자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회는 들끓기 시작했다. 신문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연이어 실렸다. 국민가수, 아내와 딸 버리고 미국서 약혼. 출국 5일 만에 약혼. 진실은 무엇인가? 대중은 배신감을 느꼈다. 무대 위에서 순수한 사랑과 추억을 노래하던 그의 모습과 현실에서의 선택은 너무도 달랐다. 일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없었으니 이혼이나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3살 아이는 무엇인가? 8년 동안 함께한 여인은 무엇이었는가?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여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은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고. 다만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해명 없이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이름 앞에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의 이미지에는 균열이 생겼고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속도였다. 8년을 함께한 여인과 아이를 두고 단 5일 만에 약혼이라니. 그 모든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미국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는가?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3살짜리 아이가 있었다. 매일 밤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묻던 아이의 한마디는 이 사건을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닌 한 가정의 붕괴로 각인시켰다. 무대 위의 화려함과 현실의 냉혹함 사이 그 간극은 너무도 컸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약혼 발표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드러날 또 다른 진실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정광자, 그의 28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오랜 기다림에 지친 여자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살던 집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스타의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다. 경호원이 서 있는 대문도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달린 거실도 없었다. 그저 저녁마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는 작은 집, 무대 위의 남자를 기다리는
한 여자의 공간이었다. 이웃들은 익숙했다. 아이를 안고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차 소리가 들리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그녀의 모습에 아빠 왔다. 8해 전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의 여자였다. 그는 다정한 말과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 곁에 다가왔다. 어느 날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결혼식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 나만 믿어. 때가 되면 다 제대로 해줄게.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믿었기에 혼인신고도 없이 함께 살기 시작했고 세상의 시선보다 그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8해의 동거는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었다. 매일 같은 집에서 눈을 뜨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서로의 습관과 숨소리까지 익숙해질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그는 밤늦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녀는 말없이 코트를 받아 걸어두었다. 많이 피곤하지? 그녀가 묻으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그가 말한 우리라는 단어는 그녀를 다시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었다. 딸이 태어나던 날, 그는 분만실 밖에서 서성였다. 손이 떨린 채 서류에 서명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웃었다. 우리 딸이야. 그 순간 정광자는 확신했다. 이 가족은 진짜라고. 종이 한 장이 없어도 세상이 몰라도 이건 분명한 가정이라고. 이후의 시간은 평범하지만 단단했다. 아침이면 아이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낮에는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이면 아이를 안고 아빠를 기다렸다. 3살이 된 딸은 어느 날 물었다. 엄마, 아빠랑 언제 결혼해?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구지야, 아빠가 약속했잖아. 그 말은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주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여러 번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일이 정리되면 제대로 해줄게. 그 말에는 항상 지금은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8해라는 시간, 그리고 3살 난 아이는 그녀에게 충분한 확신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 물었다. 나를 언제쯤 사람들 앞에 소개해 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넌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은 위로이자 동시에 불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설득했다. 8해를 함께한 사람이 거짓일 리 없다고. 딸은 매일 밤 아빠 목에 매달리며 말했다. 아빠, 오래 안 가야 돼. 그는 아이의 이마에 입 맞추며 웃었다. 아빠는 항상 돌아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정광자의 가슴은 안도감으로 차올랐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아직 없었지만 가족 같은 일상은 분명히 존재했다. 28의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꿈꾸지 않았다. 다만 딸이 커서 아빠 엄마의 관계를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명분 하나, 이름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다. 8회의 청춘과 3살 난 아이, 그리고 반복된 약속들. 정광자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 기다림이 끝내 보상받을 것이라, 언젠가는 정식 아내라는 말로 불릴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조용했다. 겨울의 끝자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아침이었다.
음악을 틀지 않았고 창밖만 바라봤다. 정광자는 운전석 옆에서 그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몸 조심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공항 출국장 앞. 그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녀를 향해 짧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손을 흔들며 돌아섰을 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단순한 출장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균열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광자는 이상하게도 허전함을 느꼈다. 집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의 짐이 사라진 공간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몇 주면 돌아올 거야. 그날 밤 딸은 잠들기 전 또 물었다. 아빠, 언제 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금방이야. 하지만 그 금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출국 후 첫째 날, 연락은 짧았다. 도착했어. 둘째 날, 통화는 더욱 짧아졌다.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셋째 날부터는 메시지도 뜸해졌다. 정광자는 불안했지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해외 일정이니까 시차 때문일 거라고. 넷째째 날 밤,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무심코 리모컨을 돌리다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이름을 보고 멈췄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국내 인기 가수, 미국에서 여대생과 약혼.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기사 속 사진은 분명 그였다. 낯선 여성 옆에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 날짜는 출국 후 단 5일째 되는 날. 그녀의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다. 5일. 8태를 함께 산 여인과 3살 된 딸을 남겨두고 떠난 남자가 단 5일 만에 다른 여자와 약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속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이게 뭐야?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짧게 말했다. 나중에 설명할게. 설명. 그 한 단어는 너무 가벼웠다. 8태의 시간, 3살 아이의 존재, 수없이 반복된 결혼 약속이 설명,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곧 단절이 되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약혼 상대는 미국에서 공부 중인 여대생이라고 했다. 만남은 우연이었다는 말, 진지한 사랑이라는 말,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들이 기사에 실렸다. 그러나 정광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반복되었다. 공항에서 아이를 안고 금방 올게 라고 말하던 그의 모습. 금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미래로 떠난 것이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전화 안 해? 그 질문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다. 아빠, 바빠. 하지만 그 바쁨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다. 8해 동안 그녀가 미뤄온 시간은 단 5일 만에 뒤집혔다. 출국은 예고 없는 이별이었고 약혼 기사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무대 위에서 사랑을 노래하던 남자는 현실에서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선택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정광자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미래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궁금해하던 이름이 드러났다. 익명의 남자가 아니었다. 소문 속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1980년대를 대표하던 유명 가수였다. 매년 가을이면 그의 노래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고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무대가 하이라이트로 장식되곤 했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목소리에 위로받았고 그의 노래 가사는 사랑과 추억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런 그가 바로 그 남자였다. 신문 일면에 이름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스캔들로 번졌다. 국민가수 미국서 약혼. 제목은 짧았지만 파장은 거대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러나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장을 입고 낯선 여성 옆에 선 그의 모습은 분명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가 노래하던 가사는 늘 순수한 사랑, 변치 않는 약속, 지나간 계절의 그리움이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의 그는 3살 난 딸과 8태를 함께한 여인을 남겨두고 출국 5일 만에 새로운 약혼을 발표한 인물이었다. 그 간극은 너무도 컸다. 방송국 로비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그의 소속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팬클럽 게시판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글이 쏟아졌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건 뭐였나요? 무대 위의 모습이 전부 연기였던 건가요? 그를 향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음악평론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중은 노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가수를 믿는다.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상처는 더 깊다. 정광자는 텔레비전 화면 속 그의 과거 무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며 관객의 박수를 받던 모습. 그때의 그는 누구였을까? 집에서 딸을 안고 웃던 남자였을까? 아니면 무대 위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연기하던 스타였을까? 어느 쪽이 진짜였는지 그녀는 이제 구분할 수 없었다. 거리의 음반가게에서는 여전히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씁쓸하게 웃었다. 노래는 좋은데 라는 말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따라붙었다. 그가 쌓아온 이미지,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 사랑을 지키는 가수라는 상징은 하루아침에 균열이 생겼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이미지가 가정적인 남자로 소비되어 왔다는 사실이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종종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했고 아이를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 발언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사람들은 더 크게 분노했다. 그 말들은 다 뭐였지? 3살 아이는 가족이 아니었나? 질문은 날카로워졌고 비판은 거세졌다. 무대 위에서의 따뜻한 미소와 현실 속 냉정한 선택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는 대중 앞에서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약속을 미루고 또 미루다 결국 다른 선택을 했다. 그 모순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다. 기자회견 요청이 이어졌지만 그는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을 낳았다. 어떤 이는 진짜 사랑을 찾은 것뿐이라고 두둔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책임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사례를 두고 연예인의 도덕성과 사생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논쟁의 중심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있었다. 무대 위의 모습과 현실의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정광자에게는 그 질문이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그녀가 알고 있던 남자는 무대 위의 영웅이 아니라 딸을 안고 금방 올게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국민가수에서 스캠들의 주인공으로. 그 순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예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배신, 이미지와 진실이 충돌하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두 개의 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신문 가판대에는 그의 이름이 굵은 활자로 박힌 제목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국민가수, 아내와 3살 딸 두고 미국서 약혼. 출국 5일 만에 약혼식, 충격의 진실. 자극적인 단어들이 마치 경쟁하듯 배치되었고 방송국 연예뉴스는 긴급 속보처럼 이 사건을 다뤘다. 카메라는 공항, 소속사 사무실, 그리고 정광자가 사는 집 주변까지 비쳤다. 기자들은 문 앞에서 기다렸고 이웃들은 갑작스러운 취재진의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8해 동거, 3살 딸, 반복된 결혼 약속, 그리고 5일 만에 약혼이라는 대비를 극적으로 엮어냈다. 한 신문은 그의 과거 인터뷰를 다시 실으며 이렇게 썼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던 그 말은 어디로 갔는가? 또 다른 매체는 무대 위에서 사랑을 노래하던 그의 사진과 약혼식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한쪽은 조명 아래에서 눈을 감고 열창하는 모습, 다른 한쪽은 낯선 여성 옆에서 미소 짓는 모습. 그 대비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강렬했다.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도덕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패널 중 한 명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패널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거리의 카페에서도, 직장 회식 자리에서도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는 화제였다. 그 노래 좋아했는데 이제는 못 듣겠어. 팬들의 반응은 특히 격렬했다. 팬클럽 게시판에는 밤새 글이 쏟아졌다. 우리를 속인 건가요? 3살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어떤 이는 눈물 이모티콘을 남겼고 어떤 이는 그의 음반을 찢어버렸다고 분노를 표했다. 공연장 앞에는 취소를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 라디오 방송은 그의 노래를 잠정적으로 선곡에서 제외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가 쌓아올린 국민가수라는 이미지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과거에는 그의 이름이 곧 신뢰였고 감동이었고 계절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 앞에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광고주들은 조용히 계약을 재검토했고 방송 관계자들은 출연 여부를 두고 회의를 거듭했다. 한 방송국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그것은 사실상 퇴출과 다름없는 말이었다. 더 잔인했던 것은 대중의 시선이었다. 한때 그를 보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다. 국민가수? 누군가 비웃듯 말했다. 이제는 국민 스캔들 아냐? 그 말은 냉소와 실망이 뒤섞인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정광자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보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8태가
3살 딸의 존재가 헤드라인으로 소비되는 광경은 현실 같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 파장은 단순히 며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가수라는 칭호는 수많은 사랑과 신뢰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는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영원할 것 같던 박수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 자리를 비난과 의혹의 목소리가 채웠다. 대중은 그를 더 이상 상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남자, 3살 아이를 두고 떠난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국민 가수라는 이름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스캔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논쟁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을 넘어 법과 도덕의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다. 핵심은 하나였다. 혼인신고가 없었던 동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이 아니었다면 파혼도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법체계 안에서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는 보호받기 어려웠다. 종이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8회의 시간은 법정에서 무게를 갖기 힘들었다. 방송 토론에서는 한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다. 정광자가 8태 동안 함께 산 집,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비, 아이의 출생, 모든 것이 존재했지만 법 앞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관계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중은 단순히 법 조항으로 이 사건을 보지 않았다. 질문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로 향했다. 3살 난 딸은 누구의 책임인가? 법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죠. 한 사회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존재는 법보다 앞서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지점도 바로 그것이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사실보다 3살 아이를 둔 채 5일 만에 약혼했다는 선택이 더 크게 받아들여졌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한 청취자가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들의 선택은 그렇다 쳐도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그 한마디는 전국의 부모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또 다른 쟁점은 당시 사회 분위기였다. 1980년대의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다. 동거 자체가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혼외 출산에 대한 시선도 냉혹했다. 일부는 정광자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왜 혼인신고도 안 하고 함께 살았느냐는 질문이 뒤따랐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목소리는 남자에게 향했다. 유명인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 공인의 도덕성은 일반인과 다르다. 그의 직업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였기 때문에 기대치는 더욱 높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칼럼니스트는 신문에 이렇게 썼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도덕은 그보다 높은 곳에 있다. 이 문장은 빠르게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토론을 벌였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아이를 둔 남자가 다른 약혼을 발표하는 것이 정당한 선택인가? 정광자에게는 이 모든 논쟁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조항이나 판례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생활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이미 이 사건을 하나의 상징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동거, 사실혼, 혼의 자녀, 공인의 책임. 각각의 단어가 기사 제목과 토론 프로그램 자막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일부는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시기의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유명인의 사생활은 곧 도덕적 기준의 시험대가 되었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였지만 도덕적으로는 훨씬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아이에 대한 책임, 약속에 대한 책임, 공인으로서의 책임. 세 가지 질문이 겹치면서 논쟁은 더욱 거세졌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3살 아이와 28살의 여인이 서 있었다. 법은 시간을 따졌지만 도덕은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사회는 그 둘 사이에서 쉽게 합의하지 못한 채 끝없는 논쟁을 이어갔다. 스캔들의 불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그라들 것이라 믿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파장은 길고 깊었다. 한때 음악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하던 그의 무대는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방송국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작진의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그의 이름이 팬성표에서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콘서트표가 매진되던 가수였다. 공연장 앞에는 팬들이 줄을 섰고 꽃다발과 플래카드가 넘쳐났다. 그러나 스캔들 이후 예매율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일부 공연은 취소되었고 이미 잡혀있던 일정도 조정되었다. 광고 계약도 하나둘씩 정리되었다. 광고주는 이미지에 민감했다. 지금은 부담이 큽니다. 그 말은 사실상 결별 선언이었다. 그는 여전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환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대에 서면 박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팬들의 시선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노래가 끝난 뒤 객석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 역시 느꼈을 것이다. 한 음악 관계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 가수라면 더 그렇죠. 그가 쌓아온 정상의 자리는 단단해 보였지만 도덕적 논란 앞에서는 예상보다 쉽게 흔들렸다. 차트 성적도 서서히 내려갔다. 신곡은 발표되었지만 예전만큼의 반향은 없었다. 언론은 음악보다 여전히 스캔들을 더 크게 다루었다. 기사 제목에는 늘 그의 이름과 함께 그 사건이 따라붙었다. 스캔들 이후 첫 컴백. 논란의 가수 다시 무대에. 마치 사건이 그의 이름 앞에 영원히 붙는 수식어가 된 듯했다. 시간이 흐르며 대중의 관심은 다른 이슈로 옮겨갔지만 그의 이름에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남았다. 새로운 세대의 가수들이 등장했고 음악계의 흐름도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한때 계절을 상징하던 목소리는 점점 추억 속으로 밀려났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 동시에 사건을 떠올렸다. 노래는 좋지만 이라는 말 뒤에는 늘 설명되지 않은 여운이 남았다. 그것이 바로 스캔들이 남긴 흔적이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그의 경력에 새겨진 이름표였다. 그는 간간히 추억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과거를 회상했지만 질문은 피해갈 수 없었다. 그때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메라 앞에서의 대답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무거웠다. 한때 당당했던 무대 매너 대신 어딘가 낮아진 목소리가 느껴졌다. 정상은 단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시 오르기란 쉽지 않다. 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스캔들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경력의 흐름을 바꿔놓았고 대중의 기억을 바꿔놓았다. 이제 그는 단지 히트곡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건을 겪은 인물로도 기억되었다.
이름을 말하면 노래와 함께 논란이 따라왔다. 그렇게 스캔들은 그의 음악 인생과 분리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다. 화려했던 정상의 자리는 과거가 되었고 남은 것은 무대 위의 조명보다 더 오래 남는 한 줄의 기억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한때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사건도 세월 속에 묻혀 다른 이야기들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는 더 이상 전성기의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는 아니다. 대형 콘서트 무대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가끔씩 추억을 되짚는 음악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는다. 예전보다 낮아진 톤, 조금은 조심스러운 눈빛. 사회자가 묻는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셨는데 어떠신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다. 한때 계절을 대표하던 그의 히트곡은 여전히 가을이면 흘러나온다. 거리의 카페, 라디오 방송, 음악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일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다른 장면도 함께 떠오른다.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여전히 과거 사건을 언급하는 글이 달린다. 노래는 좋지만 그 일은 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세월이 많은 것을 무디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지금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산다고 전해진다. 과거처럼 대중 앞에 자주 서지 않고 화려한 인터뷰도 많지 않다. 대신 소규모 행사나 지역 공연 혹은 7080 세대를 위한 추억의 콘서트에서 간간히 얼굴을 비춘다. 무대에 오르면 여전히 노래는 안정적이고 관객들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 박수에는 과거의 열광 대신 세월을 함께 건너온 동세대의 공감이 담겨 있다. 한 음악평론가는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명 한 시대를 대표한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에는 항상 두 가지 기억이 공존합니다. 바로 그것이었다. 음악과 스캔들, 업적과 논란.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름. 대중의 기억은 복합적이다. 시간이 흐르면 분노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는다. 특히 국민가수라는 상징이 무너졌던 사건은 세대를 넘어 회자된다. 젊은 세대는 과거 기사를 통해 그를 알게 되고 기성세대는 그 시절의 충격을 떠올린다. 그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가끔 인터뷰에서 그 사건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 그는 잠시 말을 고른다. 그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짧은 대답, 길지 않은 설명, 더 깊은 해명도 길게 변명하지도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그는 예전처럼 정점에 있지 않다. 그러나 완전히 잊힌 존재도 아니다. 그는 추억 속 목소리로 그리고 한 시대를 흔들었던 인물로 동시에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가을을 떠올리고 동시에 한 장면을 기억한다. 공항에서 떠나던 모습, 5일 만의 약혼 기사, 무너진 이미지. 그렇게 현재의 그는 과거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무대 위의 조명은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그의 이름이 남긴 흔적은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